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언론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 2장인데 2장에서 배울 내용은 경영학의 학문적 이해입니다. 그 내용 속에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경영학은 어떤 학문인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경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경영학을 왜 배웁니까? 자, 경영학은 경영학 과목만 속하느냐, 아니면 이 경영이 여러 조직에 다 필요하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경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이 모이면 다 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직이 혼자 있어도 조직은 필요 없네요. 혼자 있어도 하루를 어떻게 잘 경영하고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람있게 보내려면 하루 24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경영이라고 저는 매니지먼트를 보거든요. 셀프 매니지먼트 아닙니까? 결국은 이 경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저는 실천 학문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경영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경영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으로 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인풋이 뭐 사람이 되었든 뭐 그죠, 원료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 정보가 되었든 많은 그죠, 이해관계자의 어떤 협업이 되었든 그죠, 그런 것을 잘 뭡니까 리믹스해서 믹스해서 뭡니까 다시 우리가 아웃풋으로 제품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게 이제 우리가 기업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경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고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경제학하고 경영학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보면 자, 경제학은 부를 어떻게 창출되고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분배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부는 무조건 돈이 아니라 보세요.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경영학이죠. 기업이 그죠? 어떤 가치 있는 걸 부가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내는 원료를 가지고 또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하는 일인데 그 부가가치 원료를 가지고 더 그죠?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값싸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할 몫이니까요. 결국은 그런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분배하는 거, 그죠? 판매하는 거 이렇게 되면 되겠죠, 경영학은. 그래서 각각의 조직과 단체는 자신의 희소성을 고려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각의 조직과 단체는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다. 자, 우리가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어떤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그죠? 제품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생산이 안 되거나 또 이 코로나 사태로 그 중국에서 넘어와야 될 어떤 자동차 부품이 못 넘어와서 그죠? 생산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잘 뭐 형성되어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재료면 그냥 하면 되겠지만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죠? 특정 제품이 정말 희소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을 확보를 못하면 사실 어렵죠. 제품을 완성하는 완제품을 만들기가.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희소성을 고려한다. 자, 경영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뭔가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필요를 느낄 때 돈을 내고 그죠?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된 어떤 제품을 누가 그죠? 새로운 기술력이나 어떤
뭐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또 누가 고민을 하겠느냐고요.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조직단체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아무튼 희소성은 우리가 정의를 내드렸는데 화폐, 시간, 천연 자원과 같이 어떤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의 부족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소비자가 이 필요, 그죠? 목마른 사람한테, 그죠? 이 물을 줘야, 그죠? 더 그 사람한테 가치가 있듯이 결국은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제품도 만들어내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산 요소로 보면요. 자, 뭔가 재화와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려면, 그죠?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려면 방금 말한 대로 제가 토지, 노동, 자본 그러면서 들어가 있는 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PPT 잘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서 보십시오. 자, 이게 좀 한계가 있네, 그죠? 자, 여기 보면 토지도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고, 노동도 알겠고, 돈도 알겠는데, 그죠? 또 공장도 굳이 이런 것도 있겠죠. 기술력 이런 것도 있겠고, 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다 빠지는 건 다 있는 건 아닌데, 기업가 정신 들어가요. 안트로프로너십. 자, 기업가 정신이 생산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좀 특이한데, 자, 기업가 요소 안에 토지, 노동, 자본을 조직하는 자원으로 모험, 지식,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모험심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심리.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심리가 있고요. 성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재적 통제입니다. 내재적 통제. 반대가 외재적 통제죠. 내재적 통제가 뭐냐면 어떤 그 사업을 일으키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 외부의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본인한테 찾는 거죠. 내부에 찾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그죠 만들어내는데 이 노동자 즉 이 사람이 이 마인드 속에서 항상 확립되어 있어야 될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이 생산 요소에 들어가 있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런 생각도 못해서 그냥 사람, 돈, 이런 거죠. 자본,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어떤 공간, 사무실, 기계, 이런 정보만 이야기했겠지만, 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경제 시스템의 유행을 보면, 자,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책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혼합 경제 시스템, 혼합 주의도 될 수 있겠고, 계획 경제가 뜬금없이 나와요. 사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사회주의, 그죠? 공산주의, 이걸 또 접목해서, 그죠? 우리가 혼합해서 혼합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분야별로, 제품별로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자본주의에서 신자유 그죠? 경제 체제가 되려면 정부가 전혀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제품의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그죠? 형성되면서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기업이 독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나중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서 아마 길거리에 거지가 아마 줄을 설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기업들은 대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를 해도 제재가 좀 정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공기업을 만들어요. 공기업. 이게 사기업과 공기업이 합쳐집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으면서 그죠? 이 사기업적인 역할을 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자원, 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주택공사도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정부가 개입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냥 개인 기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물 파동이 일어나. 물이 만약에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거나 전기가 막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겠죠. 자, 지금 그죠? KTX에서 멈추거나 그 지하철이 멈추거나 이것만 해도 정말 지금 난리 아닌 난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어느 은행이 잘 대응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 개입, 그죠? 이 공공기관의 개입이 사실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그 속해 있는 그런 어떤 법인단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많은 연관성이 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성향 확실히 띄지만 사회주의 성향을 가져가고 있다. 혼합 경제 시스템을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나라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를 하지만 완전 자본주의 하지는 않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이 사고 팔 수 있게끔 하지 않잖아요. 어느 특정 토지도 그죠? 국가가 딱 들고 있습니다. 그 국가 땅이 그는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땅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토지 자체를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그냥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뭔가 개인이 소유하고 간직한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난 게 아주 자랑스럽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자, 아무튼 자본주의 한번 볼까요? 자, 캐피탈리즘 했는데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개인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하고. 그러면 사회주의는 국가가 일부를 소유한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아예 그냥 국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이 되는 거죠. 네, 아주 뭐 독재지 독재. 네. 자, 그래서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공익도 저절로 증가된다. 한마디로 개인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번 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이 개인이 골고루 개인이 다 잘 되면 좋은데 또 타고나면서 실력자가 있고 능력자가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어떤 부를 획득하고 또 더 많은 그죠 행복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너무 심화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낙담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으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집값을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서울의 집값이 뭐 30평, 33평, 35평짜리가 뭐 20억 같다. 말이 내가 평생 20억 어떻게 버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원룸 사고 벤츠 사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분야만 그 한 지역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벌어서 누군가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도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었을까요? 지금의 숫자가 많아졌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가상을 통한 이 뭡니까? 온라인상의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대8의 법칙을 적용해서 20%의 노력만 하고도 80% 결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의 콘텐츠는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어떤 부모의 어떤 그 성향을 기성세대의 상황을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아무나죠. 아무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죠? 결국은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은 흑수저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 저절로 증진된다. 네, 그 말을 한 거고요. 시장은 사익 추구를 공익 증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론상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현실에 들어가 보면 이게 꼭 다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인데요. 자, 공급자의 입장,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은 언제 공급을 많이 합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을 올라갈 때 공급을 많이 늘리겠죠. 공급을 늘립니다. 그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싸다, 많이 사러 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은 항상 서로 상극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든 비싸게 부가가치를 많이 올려가지고 원가 대비 많이 이렇게 붙여서 그죠?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와서 이제 소비자에게 왔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직거래를 하는데 결국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원가 대비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할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안 팔리고 남으면 잉여분이 되는 거고, 그죠? 예, 부족하면 부족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자, 아담 스미스 이론 계속 나오네요. 부의 창출의 권리. 부의 창출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관심에 중점이다. 맞죠?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그죠?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사적 재산, 소유, 자원의 소유 권리,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데 이용되는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했지만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도 잘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게 잘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인식되는 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그죠? 소득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러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그죠? 하고의 어떤 그 격차를 벌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보면 결국은 이 개인이 뭔가를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동기가 상당히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간직하여서 이걸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물론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이게 너무 자기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물론 내 것은 내 것이 맞는데 내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내 것도 내 것이지만 또 남이 어려우면 내 것을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의 어떤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자본주의는 그 인간의 본능을 잘 승화시킨 거죠. 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축적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더 많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 또 그 노력과 동시에 기업의 노력으로 결국은 사업을 일으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는 더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거죠. 경제적 자유와 경영의 자유, 그래서 시장 경제에 맡겨라.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한 거죠. 정부의 간섭을 제소해야 된다. 그죠? 정부의 간섭. 그래서 정부의 역할, 국방, 치안, 공공인프라 뭡니까? 그냥 길이나 내고, 그죠? 예, 치안이나 해주고, 예, 범인이나 좀 잡아주고, 그죠? 교육이나 좀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할 일이지, 이 경제 관련 역할은 그냥 손을 떼라, 이런 거죠.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에 맡겨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자유방임주의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전혀 국가가 개입을 안 하면, 정부가 국가 경제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상태면 자유방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점도 이점이 많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차이가 너무 심화되어서 결국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자, 이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니고죠. 자본주의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계획경제. 계획경제 안에 들어가는 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 서비스를, 재화와 서비스,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누가 주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회주의는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공산주의는 오롯이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가지고 있다면. 자, 그래서 이 계획경제 안에 사회주의가 나와 있네요. 사회주의는 자, 경제 시스템에서 국가의 주요 산업을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정부의 소유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은 하되 이게 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만 정부 소속이 되다 보면 그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수도, 전기, 가스, 이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도로나 철도 이런 거죠. 개인이 길을 낸다, 그죠? 네. 공장의 길이 나겠습니까? 자기 땅 사놓은데 자기가 땅 많은데 더 많이 길 내지 않겠습니까? 예, 공공성이 형성될 수가 없죠. 공정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세금이 많고, 맞죠?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니까 많이 걷어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벌었는데 개인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많이 벌어도 사회가 가져가 버린다, 국가가 가져간다, 이럴 말 나겠습니까? 이럴 말 안 하겠죠. 똑같이 모내기 하는데 뭐를 내가 2마디를 심어도 월급 똑같고, 1마디를 심어도 1마디가 200평입니다. 200평을 심어도 월급이 똑같고 400평을 심어도 월급이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허리 아픈데, 그죠? 네? 네. 아, 요즘 모내기 기계를 한다고요? 아, 북한은 기계로 하겠습니까? 네, 요즘 손으로 심던데 보니까. 자, 아무튼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세금은 많고 개인, 기업, 소유자에게 인센티브와 동기부여의 손실이 크다. 맞죠? 예. 소유자의 인센티브,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사회주의가 자꾸 이제 자본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공산주의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사회주의가 안 가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안 끌어당겼으면, 그렇죠? 우리가 뭐 중국에서 뭐 공장을 짓는 것도 어렵죠. 예. 근데 그 공장 자체 부지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빌려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자, 프랑스, 스웨덴, 인도 같은 본래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지만 이제는 자유시장, 그죠?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 안 되니까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련, 중국, 베트남이 원래 공산주의였죠. 이제 사회주의로 이제 이렇게 많이 돌아섰고요. 자, 오늘 사회주의를 더 넘어서서 이제 자본주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많이 개방되고 하니까. 근데 뭐 유튜브를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어요. 유튜브를 올리는 거는 뭐 이렇게, 그죠? 유튜브를 마음대로 못 보고. 그런 거 보면 아직 공산주의 맞네, 그죠? 공산주의 맞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집권화된, 그죠? 집권화된 국가 계획을 통해 연결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가격, 임금, 국가가 결정하고 재화, 생산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줍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을 두는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주의, 엄격하게 통제됐다. 예, 자유를 뺏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칼 마르크스, 북한과 쿠바가 유일하게 공산주의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과 쿠바, 예, 언젠가는 안 망하려면, 예, 사회주의를 택하든 자본주의를 아마 들어올 수가. 북한 김정은도 지금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많이 유연해졌던데, 옛날보다, 그죠? 예. 자기 형 죽이는 거 보니까 많이 유연해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자, 혼합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에서 발생하나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다. 맞죠? 자원의 배분이 그죠? 하나 일정 부분. 자, 앞서 얘기한 정부가 토지, 통신, 철도, 전기, 수도.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나라의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그 뭐 대구에 그죠? 제 지역으로 해서 몇 조를 이렇게 공적 자금을 넣지 않습니까? 국가의 세금을. 그런 것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혼합 경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국민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를 막 3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댓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국민의 세금 가지고 왜 개인한테 그 돈을 투자를 하느냐. 근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정부 보조 없으면 7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죠? 8천. 서민이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중산층은 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좀 요즘 미세먼지가 하도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보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데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을 통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기 때문에 혼합 경제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부의 계획 없이 공정성을 꾀할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주화 공산화, 민주주의가 최고고 공산주의가 나쁜 것처럼 보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 절충해야 될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혼합 경제 시스템을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란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나중에 괄호 열고 쓰세요 하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시험을 꼭 낸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혼합 경제 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정부가 전혀 가입을 안 하면은 그죠? 개입을 안 하면은 가입이 아니고 개입을 안 하면 그냥 그죠? 자본주의가 맞겠지만 오리지널.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제품부터 가격부터 기업부터 이런 시장에까지 제품 시장, 자원 시장까지 다 정부가 개입을. 예를 들면 김치 담그는데 배추가 한 포기에 12,000원, 11,000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치를 한번 김장 포기를 담으니까 김치요, 이 금김치. 어디 식당에 가서 김치 주세요. 주인이 막 눈치 주고 이랬 있잖아요. 또 한 번은 상추가 막 올라가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배추를 막 외부에서 사가지고 공급하고, 그죠? 상추를 막 공급,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정성을 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누가 독점해가지고 이번에 마스크 사태처럼 그죠? 마스크를 제조해가지고 비싸게 돈 준다고 중국에다 파버리고 그죠? 국내는 안 팔고 그러면 그 개인이 입장에서는 그 원래 맞잖아요. 더 많이 원가 대비 많이 주겠다는데 국가가 왜 개입해?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럼 우리 자국민이 힘들어지는데 그럼 그 탓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국가, 지금 정부, 그죠?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상호작용, 이 순환 시스템 속에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목소리가 다 제각각 다원화되어 있다. 다원화주의죠, 그죠? 다원화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고가 아니라 나도 옳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잘 절충해서 이 사회를 잘 올바르게 만들어가자. 다원주의가 팽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자, 아무튼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을 보면 자, 경영학은 상식이 아닌 학문이다. 그래서 상식은 뭐냐면 그냥 보편화된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뭐라고 해야 학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넌센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이런 어떤 걸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명이 되고 그죠? 그 가설이 정명이 돼야 되겠죠. 검증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학문인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없다면 이건 학문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냥 본인 생각이 잘 사람이 그냥 각자의 그죠? 자, 학문은 이 철학과 이 과학은 아니는데 경영학은 이 과학에 속하면서 형식과학을 논리 수학을 갖고요. 경험과학을 갖습니다. 경험과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실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런 거죠. 예, 물론 수학도 활용 가능하겠지만 자, 논리 수학도 활용 가능하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 과학적인 어떤 정면된 그런 이론적인 학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인데 여기서 사회과학에 속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과학과 철학 중에 자, 과학은 뭐고 철학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상과 법칙을 연구한다. 본질을 연구한다. 이렇게 있고요. 연구의 방법은 관찰, 실험, 분석이다. 네, 관찰, 실험, 분석. 그래서 반드시 통계치를 많이 하죠. 논문 쓸 때. 근데 이제 철학은 어떻습니까? 통계치를 잘 없죠. 그죠?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현상의 통일성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내면 통일성만 되면 하나의 어떤 철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 직관, 이게 사람의 생각, 직관, 그죠? 이런 가설 과정 없이 정립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다. 네, 그겁니다. 통계를 별로 안 돌리죠, 논문을 써도. 자, 그렇지만 일정한 가설이나 이게 맞으려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또 똑같지만 관찰, 실험, 분석을 해야 된다. 경영학은 그렇습니다. 과학은 경영학이 과학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과학이죠. 자, 그래서 경험과학은 인간의 실천적, 경험적 사실이다. 실천적, 경험적. 그러니까 그 학문을 통해서 실제 활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경험의 세계를 직접 그죠?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그리고 형식과학은 뭡니까? 선언적이고 공리를 대상으로 하고 논리 수학 같이 경험 관계가 없는 논리 수학 위주로 가면 그죠? 기초를 순서 또는 규범을 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경험과학 안에 다시 세분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의사관계 없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과학이고 그냥 보면 자연 그대로를 연구하는 것이죠.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인간의 의사의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경영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연구를 인간의 의사에 대해서 이 리더십이 참 중요하죠. 의사결정, 그죠? 많은 정보, 좋은 원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걸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영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문화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간의 가치 탐구 또는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되겠습니다. 자, 경영은 기술인가 과학인가? 경영 기술인가 과학인가? 기술이면서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과학이 기술이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의 개념은 과학 문명을 활용한다 이랬는데요. 자,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의식, 이념, 행동 다 하나죠. 그래서 이 경영은 경험 그죠 과학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심리적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돼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경영학을 연구하는 데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로 이해하는데, 이곳에서는 실제 경영은 기술이다, 경영은 과학이다, 대등한 게 아니라 경영은 과학이면서 기술이다 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학의 과학적 한계성 있겠죠. 과학인 과학인데 어느 정도는 이게 수학적으로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가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하지만 가설로 그게 어느 정도 수치화시키긴 했지만 그 몇 개의 수치가 바뀌고 해서 설문지 내용이 완전히 그죠?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너무 돌리면서. 자, 어떤 학문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뭐가 됩니다? 응용성을 필요하다. 객관성과 응용성 꼭 기억을 합니다.